해시태그 은퇴 후 쉼터 마이너스 노년의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 만들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 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노년의 나를 위한 버킷리스트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얻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의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들,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버킷리스트란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노년의 나에게 선물하는 행복한 순간들의 목록이라고요.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한 구독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은퇴 후 쉼터 진행자님. 저는 올해 68세가 된 김정우라고 합니다. 35년간 회사에 몸담았던 저는 3년 전 퇴직하고 지금까지 아내와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언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버킷리스트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고 저도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했지만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는 바로 바이올린 배우기였습니다. 학창 시절 클래식에 푹 빠졌었는데 생계를 위해 그 꿈을 접었거든요. 퇴직금 일부로 중고 바이올린을 구매하고 동네 음악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아 좌절도 많이 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새로운 도전을 하며 느끼는 성취감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아직 많은 버킷리스트가 남아있지만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 너무 행복합니다. 정우님의 사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의 꿈과 도전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노년학 전문가이신 박서연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노년기 버킷리스트의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노년기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소망 목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가는 과정은 노년기의 자존감과 삶의 의미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경험할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완화시켜주죠. 중요한 것은 버킷리스트가 꼭 거창하거나 비현실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작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들이 더 지속적인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면 매주 새로운 요리 한 가지 배우기,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 혹은 동네 공원의 모든 나무 이름 외우기 같은 것들이요. 또한 노년기 버킷리스트는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 될 때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가족과의 추억 만들기, 지역사회 기여하기, 다음 세대에게 지혜 전달하기 같은 활동은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버킷리스트는 단순한 하고 싶은 일의 나열이 아니라 노년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버킷리스트 아이디어들을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입니다. 늘 가보고 싶었던 곳, 아니면 젊을 때 짧게 다녀와서 아쉬웠던 곳을 좀 더 여유롭게 방문해 보는 거죠. 해외여행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곳들을 찾아다니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구독자 이미경 님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70세가 되던 해에 전국 모든 등대 방문하기라는
버킷리스트를 세웠어요. 남편과 함께 2년에 걸쳐 전국의 모든 등대를 찾아다녔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포항 호미곶 등대예요. 새해 첫날 일출을 보러 갔는데 그 순간의 감동이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여행을 통해 남편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새로운 취미 배우기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피아노 배우기, 수채화 그리기, 도자기 만들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잖아요. 구독자 박영호님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퇴직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자기 수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토를 만지는 순간 무언가 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작은 작품들을 만들어 가족들에게 선물도 하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도자기 수업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찾은 느낌이에요. 세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죠. 지역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경험을 살려 멘토링 해주기, 또는 단순히 이웃을 돕는 일까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최지원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볼까요? 노년기 봉사활동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큰 기쁨을 줍니다. 특히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봉사활동은 더욱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일하셨던 분이 지역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을 해주시거나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나눠주시는 것처럼요. 이런 활동들은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과의 특별한 시간을 계획해 보세요. 손주들과 캠핑 가기, 자녀들과 함께 요리 클래스 참여하기, 또는 가족 역사책 만들기 같은 프로젝트도 좋습니다. 구독자 한상미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은퇴 후 가장 보람찬 일은 할머니의 요리 비법책 만들기였어요. 40년 넘게 가족들을 위해 요리해온 레시피를 딸과 며느리에게 가르쳐주며 책으로 만들었죠.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라 각 음식에 얽힌 가족의 추억과 이야기도 함께 담았어요. 이 과정에서 딸과 며느리, 심지어 손녀와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유산이 될 것 같아 뿌듯해요. 다섯 번째는 건강 관련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매일 만보 걷기, 요가 배우기, 수영 시작하기처럼 건강을 지키면서도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이죠. 스포츠의학 전문의 김태준 박사님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노년기 건강 관련 버킷리스트는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마라톤 완주하기보다는 동네 한 바퀴 매일 걷기처럼 현실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또한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활동이 지속력을 높여줍니다. 동네 걷기 모임, 실버 요가 클래스, 수영장 아쿠아로빅 등 커뮤니티 활동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이어야 지속 가능하니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과정 자체를 버킷리스트로 삼아보세요. 여섯 번째, 작은 도전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일기 쓰기, 새로운 언어 기초 배우기, 혹은 스마트폰 앱 만들기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76세 구독자 정민수님의 놀라운 도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손주들이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나도 한번 게임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웃음거리였죠. 하지만 유튜브로 코딩을 독학하고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앱 개발 강좌도 들었어요. 1년 후 간단한 퀴즈 게임을 만들어 앱스토어에 올렸습니다. 다운로드 수는 많지 않지만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만든 게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직접 증명한 셈이죠. 마지막으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활동도 버킷리스트에 넣어보세요. 명상 수련, 영적인 여행, 또는 오래된 인연들과의 화해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사 이지연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노년기는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버킷리스트에는 꼭 내면을 들여다보는 활동을 포함시키세요. 예를 들면 자서전 쓰기, 오랜 갈등이 있었던 친구나 가족과 화해하기, 템플스테이나 명상 캠프 참여하기 같은 것들이요. 특히 자서전 쓰기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의미를 재발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반드시 출판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만의 혹은 가족들을 위한 기록으로도 충분합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또는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이 이끌리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너무 큰 목표만 세우지 마세요. 작은 행복, 소소한 기쁨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출 보기, 동네 꽃집에서 꽃 배우기 같은 소소한 일상의 기쁨도 버킷리스트에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공유해 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도전기도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년의 재테크 노하우에 대해 이야기해 볼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은퇴 후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